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예, 오늘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내드렸어요. 내드렸고, 혹시 저번 주 프린트 마지막 문제 안 풀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풀어드려 할 텐데, 일단 교재는 115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115페이지 보시면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들어갈 차례 맞죠? 거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확실성화의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이제 합계시장 가치를 고려한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들어갈게요. 자, 115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이제 그 115페이지를 보시면은 제목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현금 흐름이라고도 합니다. 현금 흐름. 자, 그럼 할인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죠? 현금 수지는 돈이 들어온가 나간 걸 결정하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예를 든다면 1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내가 낸 거는 1억은 자,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하죠. 자, 이건 내가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가 낸 거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하고 1년 후의 수익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죠. 자, 불확실하게 되면은 그냥이요, 위험이 따라요. 위험이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것은 어떻죠? 미래 가치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그럼 내가를 현가로 갖고 와야겠죠. 그럼 이따가 다 보시게 되면은 여긴 내가가 들어가야 돼요. 다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현가. 그래서 현가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출과 유입을 봤을 때 유출과 유입을 봤을 때 유출이 많아야 된다. 유입이 많아야 된다. 유입. 특히 현가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라고 그래요.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번 시간에 배울 때 운영소득만 있어요? 처분도 있어요. 둘 다 있죠. 운영 처분 다 있다. 다 있고 자, 한 해 한 해 매번 똑같아요. 기간마다 소득이 달라요. 다르고 세전을 따집니까? 세후로 따집니까?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 따진다. 이렇게 보시고 자, 유출은 이제 우리가 현금 유출의 현값이라는 건데 자,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현가니까. 그럼 우리가 둘 다 현재 가치가 현가가 내가가 들어가야 된다. 다 현가가 들어가야 된다.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다 그냥입니까? 현가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가 나오면 안 되죠. 현가 빠져도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박스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순효가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수는 빼는 거예요. 우리가 빼서 공제한다. 순영가법. 그래서 우리가 이걸 레프리젠트 밸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분은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운영만 거의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뺍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다면 자, 우리가 그냥 가볍게 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3억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3억 3천만 원은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자,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1년이면 몇 승 하죠? 1승. 이 R이라는 게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인율입니다. 이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죠. 무슨 수익률 한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 요구 수익률로 갑니다. 그럼 요거는 자, 요거는 만약에 10%다라고 한다면 0.1이니까 1.1이니까 3억이 되죠. 그죠? 그럼 3억에서 1억을 빼면 2억이죠. 그럼 2억이라는 자체는 자, 이거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럼 순효가가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1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됩니까? 이 금액이 요것을 만족하고 2억을 번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수익성 지수라는 건 달라요. 자, 맨 밑에 가시면 수익성 지수법이 있죠. 이건 빼는 거예요. 이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이거는 배수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자, 이건 유입에서 유출을 뺀다. 이건 나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수라는 건 항상 학계론에 앞에 게 올라와요. 그럼 비용이 올라가겠어요? 수익이 올라가겠어요? 수익.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로 나누겠죠. 그럼 현금 유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현금 유출의 현가다 보니까 우리가 분수 있는 방법은 분모에 대한 분자죠.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유입에 대한 유출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어떻을까? 아까 할인을 해서 얘가 3억이고 얘가 1억이면은 얘는 3배를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안 하겠어요? 투자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0.5가 나오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러냐면은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배수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여기까지 가셨죠? 근데 우리가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게 가장 어렵겠어요. 자, 그러면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것은 자, 내부수익률법 PI가 우리가 수익성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IRR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기대수익률 기억하시죠?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자, 내부는 내 자체의 투자 수익률이고 외부는 내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면 외부보다 내게 더 커야겠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하고 이 내부 수익률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내부가 크고 나한테 투자하겠죠. 그죠? 근데 얘는 어려운 게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든다. 자, 그럼 요거는 따라갑니다. 자, 따라보세요.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럼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 1년 후에 벌었다.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럼 같게 해야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할인율이 필요하죠. 그럼 1 플러스 R의 N승은 보통 얘는 1년밖에 안 나와요. 2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당연히 내부 수익률이에요. 자, 이건 내부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 된다? 내부 수익률이 된다? 내부 수익률이 돼요. 그럼 내부 수익률로 할인해서 얘가 20%가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 얘와 얘를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 그럼 1억 2천만 원이 있고 자 1억 2천에다가 1억을 나누니까 1 플러스 R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1.2가 되니까 1 플러스 R이 돼서 R이 1.1로 1을 빼니까 0.2가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따라하지 맙시다. 강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1년밖에 안 나와요. 몇 년 나온다? 그럼 얼마가 유출이죠? 그럼 1억을 밑으로 까세요. 그럼 얼마만큼 차이만큼 벌었어요? 2천이죠. 그럼 1억에 2천이면 당연히 20%가 되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거죠. 그럼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니까 순영가를 1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죠.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순효과하고 이 수익성 지수 내부술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우수하죠? 순효과죠. 순효과는 항상 얘와 얘를 비교할 때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입니까? 그럼 최소한 보장이 되면서 만족하면서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근데 얘는요. 자체적으로 20%가 나온다고 해서 다시 할인율로 재투자한다면 20%가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어떤 게 더 우수하다고 암기하죠? 순효과가 더 우수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에서 얘는 뭐보다 커야 되고 0. 얘는요 1이죠. 상대적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와 B를 갔을 때 독립적일 때는 같지만은 자 만약에 순효과를 봤을 때 자 가볍게 본다면 자 유입에서 유출을 빼죠. 그죠? 그럼 이걸 유입을 이제 현가화시키고 유출을 현가화시켰다는 가정에서 둘 다 2억을 벌었어요. 그럼 우리가 쉽게 3억에서 1억 빼도 2억이 되죠. 그러면 4억에서 2억 빼도 2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1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나요? 2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나요? 1억이 낫죠. 그럼 수익성 지수가 어떻습니까? 이 유출이 어떻게 돼? 낮아야지만 이게 커지겠죠. 상대적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두 개 똑같다 그러면은 이 두 개 똑같다면 초기 투자가 많은 거 좀 적은 거? 적은 거 투자하는 거 수익성 지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가치가산이라는 것은 자 2억과 2억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이걸 더하면 7억이 되죠.
이걸 더하면 얼마예요? 3억. 그럼 가치 가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익성 지수는 금액이에요. 상대적 지수예요. 그럼 이걸 더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3배고 이건 2배잖아요. 그럼 5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를 사고 나면 5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가치 가산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순효값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만약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만약에 10%고 얘가 20%면 30%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가치 가산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순효값밖에 없죠. 이해하셨죠? 그죠?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115페이지 가시면은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순현가는 뭐에서 뭘 빼요? 유입에서 유출. 그래서 현금 유입에 대한 현재 가치합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죠. 자, 밑에 가시면 아까 제가 운영만 따졌어요? 처분도 따졌어요. 그럼 보유기간 동안의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현금 수지와 기간 말의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재 가치로 하죠? 근데 초기 빼는 것은 지분 투자액을 빼러. 무슨 투자를 뺀다? 지분 투자액. 지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가공기 유용순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순영업 소득에서 그냥입니까? 부채 서비스를 뺍니까? 그럼 이자를 고려했죠, 그죠? 그러면 전체 통투자에서 지분 투자만 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투자만 빼면 된다? 지분. 그래서 총 투자예요, 저당이에요, 지분이에요. 지분. 지분 투자를 뺀다라는 걸 보시고, 얘는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로 할인하죠? 기회비용이고 위험 보상을 반영해요. 그럼 투자마다 똑같겠어요? 주관적이니까 다르겠어요. 순효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할인율을 확정해야 되죠. 자, 만약에 순효가를 구하기 전에 요구 수익률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순효가는 1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금액이다 보니까 항상 투자자의 부가 증가되죠. 가치 합산이 되는 거는 무슨 법밖에 없죠? 순효값밖에 없어. 100원 100원 더하면 200, 300원이 되거든요. 100원하고 200원. 찾았죠, 그죠? 근데 아까 요거 3하고 2를 더하면 5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른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 현재 가치합과 현금 유출 현재 가치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나요? 순효가를 뭐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자, 이때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죠. 그럼 위험 보상을 반영한다, 반영하지 못한다. 적정한 할인율을 알 수 없을 땐 현금 흐름만 알고 있어도 투자 제한의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자, 오른쪽 잠깐 보세요.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하지 않아도 내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저 할인율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에, 자, 유입에 대한 유출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그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편입 비용률이라고도 하거든요. BC. 그래서 편입 비용률이 이제 그 편익이 올라가고 비용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BC가 여러분들 왜 그 예타 면제 같은 타당성 조사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이 BC가 1보다 커야 되거든요.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편입 비용률이 다 수익성 지수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투자 금액 대비 상대적 투자 효율성, 수익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순효가가 동일하다면 수익성 지수가 작은 거, 큰 거, 큰 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 순효가가 똑같을 때는 수익성 지수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게 나타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가치 합산이 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넘겨볼게요. 그럼 넘기시면은 단일 투자의 경우는 수현재 가치, 수익성 내부에 의한 투자 결정이 기준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게 우리가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 무슨 말이냐. 자, 봐봐요. 자, 제가 아까 요거는 이제 이 저자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만약에 순효가가 2억이면은 투자 안 하겠어요? 투자하겠어요? 하죠? 그러면 순효가가 0보다 크다는 단일 투자 안에서는 그냥입니까? 유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럼 반드시 수익성 지수도 뭐보다 크겠어요? 1보다 크죠. 맞죠? 그러면 내부도 요거보다 작겠어요? 크겠어요? 크니까 투자하시죠. 그러면 순효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를 얼마나 만들죠? 1. 그럼 내부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가
요구가 20%면 내부도 몇 %야? 20%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순효과가 0일 때 요 할인율, 요구 수익률과 내부가 같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순효과가 0보다 작으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럼 1보다 작죠? 그러면 내부가 더 크니, 자, 어떻습니까? 자, 요구가 더 크니까 투자합니까? 기각합니까? 기각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단일 투자할 때는 그냥입니까? 결론이 같습니까? 밑에 할인율이 20%일 때 투자 대안의 순효과가 0이라고 돼 있죠? 그럼 내부 수익률도 20%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 문제를 풀어드리려다 마는데 들어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저번 주 거.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투자 타당성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에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저번 주 프린트의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그냥요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해수기간법은 아직 안 했지만 화폐 시장 가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죠. 단점이 있고. 자, 내부 수익률은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합니까?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순효과법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할인율이 요구니까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럼 투자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맨 마지막 문제가 어려운데, 그럼 잠깐만 우리가 넘기시면은 그 12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120페이지 가시면은 이따 하겠지만은 회계적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이따 하겠지만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요, 고려 안 해요? 고려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아까 내부 수익률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 안 했어요, 고려했어요? 고려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했잖아, 그지? 근데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자, 들어보시면은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개 투자 대안의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이 각각 동일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투자해서 A와 B가 똑같이 1,000만 원씩 벌었다고 봐봐요. 그러면 1,000만 원씩 벌었다면은 요 회계적 수익률이 50%거든요. 몇 퍼센트다?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요 수익률이 똑같습니까? 똑같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에 2년을 투자했다. 그럼 1년과 2년에서 자, 1년에 100만 원 들어오고 만약에 2년째 900만 원 들어오게 되면은 합이 1000만 원이 되죠. 그럼 얘는 화폐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 갔나요? 자, 1년 후에 100만 원과 지금 100만 원 똑같아요, 달라요? 그냥 이게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 만약에 얘도 만약에 1년에 만약에 900만 원 들어오고 만약에 2년째에서 100만 원 들어오게 되면 합치면 1000만 원이죠. 얘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했나 모르겠네. 이해했어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힘들어. 자, 얘는 그냥요 1000만 원이에요, 둘 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기에 현금류입이 많은 대안보다 후기에 많은 게 내부 수익률이 높다고 되어 있나요? 그럼 자 볼게요. 지금 배우셨던 내부 수익률법은 그냥입니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합니까? 그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염자한테 1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2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그럼 어떤 거 달라고 그랬어요? 야, 이런 건 잘한다. 그러면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거든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때 돼서 연금의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가가 0.9하고 0.8이라는 뜻은 뭘까요? 그냥입니까? 숫자가 작아집니까? 할인율이 커져서 나중엔 작게 받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얘가 0.9고 얘가 0.8이 될 수 있죠. 고려한다면. 그런가? 그럼 후기에 많이 받는 게 나아요? 초기에 많이 받는 게 나아요? 정말? 그러면 얘는 지금 얘 90만 원이 되지. 내가 해줄게. 그 얘는 98이 720이 되지. 그지? 그러면 얘는 나중에 81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99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810이죠. 얘는 80이죠. 그럼 890만 원 받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났죠? 초기에 많이 들어온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률이 얘가 더 높다는 거죠. 다시 갈게. 얘는 그냥이야. 하페시안 가치 고려 안 했어. 얘나 50% 똑같이 100만원 900이나 100이나 목소리를 좀 띨띨하게 하니까 알아듣네. 근데 얘는 그냥이야. 하페시안 가치를 고려해. 할인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초기에 많이 들어야 돼? 후기에 많이 들어야 돼? 초기에 많이 들어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찾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치셔야 되죠? 초기에 많이 들어오는 게 낫나요? 후기에 많이 들어오는 게 낫나요? 그렇죠. 그럼 초기에 대한보다 후기에 대한 것이 수익률이 낮겠죠. 이해하셨어? 그러면 내부 수익률 보면 하페시안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회계적 수익률은 안 한다는 거고. 이해했죠? 그죠? 그러니까 회계적 수익률은 그냥 장부상에서 900, 100을 100, 900 받든 900배를 받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됐습니다. 알아들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116페이지로 가시면 116 가시면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림셈법은 그냥이야 대충 하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힘든 거죠. 무슨 무슨 셈법? 그럴 거 아니야. 속으로 뭘 그게 대충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데 이게 지금 봐봐. 물론 일로 와봐요. 지금 얘네들하고 봤을 때는 염색했을 때 얘네들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얘네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이게 외울 게 많습니까? 많고 지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얘네들은 수년가는 내가 가르쳐줄게. 수년가는 뭐보다 커야 돼요? 가르쳐줄게. 차분히 들어. 수익성 지수는 일보다 크고 얘는 내보다 요거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외울 게 한두 가지야? 굉장히 많죠. 찾습니까? 말만 어린 세법이지 어린 세법이 아닌 거야 이거. 그냥이야 대충 하자는 거야. 그럼 하페시안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오히려 얘가 승수법이라는 게 있죠. 그 승수법 있어요? 승수법만 차분히 알아두시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가 저절로 풀려요. 이건 승수법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수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법? 따라봐 자본 회수 기간. 회수 기간이 짧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수익률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물론 뭐 나야 20년째인데 엄청 어렵겠지,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게 지나가야지 이제 금융 가는데 일단 갑니다. 무슨 셈법이야? 그럼 할인연금 수지분수 보면 아까 미래가치, 현재가치로 바꿨죠? 얘는 바꿔요, 안 바꿔? 안 바꿔. 그 무슨 말이냐? 회수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만약 2천만 원씩 내가 1억을 모은다면 5년 회수하죠. 그럼 내가 1년 있다가 2천만 원 드릴까요? 5년 있다 2천만 원 드릴까 그러면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럼 1년 있다가 1천만 원, 2천만 원 안 좋지. 5년 있다가 하면 할인율이 더 커지잖아. 근데 얘는 하페시안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씩 5년이면 1억이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나? 근데 얘는 하페시안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고 운영만 따져요. 처분은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매 기간 똑같겠어요? 수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셈법이다? 어림셈법. 이해하셨어요? 근데 어림셈법은 대충인데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대충인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어림셈법은 자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승수법은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그러면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수익률은 높아야 되죠. 그죠? 역수관계인데 자 보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총순전후라는 거 아시죠? 총순전후. 자 총은 그냥요 총소득이에요. 총을 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승수가 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영업소득이야? 순영업소득. 영업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승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세전은 요거는 저는 세전이죠. 세전 현금수지라고도 하고 현금 흐름이라고도 하거든요. 승수라고 그러고 자 이건 세후입니다. 세후 현금수지 승수죠. 그러면 봐봐. 지금 일단은 내가 무슨 회수기간이라 그랬지?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순소득 승수가 가장 됐다 잘 나와. 얘가 자본 회수기간을 얘기하거든. 그럼 회수기간이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씩 회수하려면 1억이 나한테 몇 배냐는 거죠. 자, 이건 몇 퍼센트예요? 몇 배냐예요. 그럼 몇 배냐가 되냐는 것은 만약에 장수 돌침대 알아요? 별이 몇 개? 아, 그런 건 잘 알아? 그럼 5라는 숫자는 5년 걸린다는 거예요. 몇 년 걸린다? 그럼 당연히 금액이 큰 게 올라가야 되죠. 투자액이 올라가요. 뭐가 올라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이고 총이고 전후는 지분 투자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공경은세 아시죠? 경비 빼고 은행에서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럼 은행에서 빚 갚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이제 빚을 빼야 돼. 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빚을 뺐어요? 아직 안 뺐어? 그럼 무슨 투자로 가죠? 총 투자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여기서부터는 그냥입니까? 자기 지분 투자로 갑니까? 왜냐하면 빚을 빼야 되니까. 이해 갔죠? 음. 자, 그러면 조순까지는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액? 총 투자액이 올라가는 거죠. 다 적을게.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요거 이해 가셨어? 총 투자액, 총 투자액으로 갑니다. 왜냐면 빚을 빼기 전에는 전체 투자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빚을 뺀다면 그냥요 내가 투자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요거는 무슨 투자액이 된다? 지분 투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분 투자액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게임 오버. 자, 그냥이야 앞에 있는 게 내려가. 이게 내려가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뭐가 내려가죠? 총소득이 내려가고 이건 순소득이 내려가죠. 이건 뭐가 내려가요? 세전. 다 안 적을게. 그냥 이건 세전 현금 수지라고 알아들으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 세우죠, 그죠? 이해 갔나? 그럼 이걸 가지고 오늘 프린트 받으셨어요? 그럼 1번을 못 풀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1번을 자세히 보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 순소득 승수는 그냥요 자본 회수 기간이에요. 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죠. 찾았습니까? 그럼 딱 1분 딱 드릴 테니까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답을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신 분들은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화면을 좀 보세요. 갈게요. 1번 무슨 투자액이라고 되어 있죠? 총소득 승수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고 계셔요? 총투자액이 올라가죠? 날 보지 말고 이걸 봐요. 총투자액이 올라가죠? 그냥 앞에 게 내려가요. 그렇죠. 그럼 세후가 아니라 총소득이 돼야겠죠. 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시겠어? 그러니까 앞에 힌트가 있단 말이야. 이건 넌 점수 따는 거야. 세전현금 수지 승수 있어요? 현금 흐름이라고 되고.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올라갔어요? 지분을 뭐로 해놨어요? 세전이 맞지. 2번이 맞네. 오케이?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 뭐가 틀렸을까? 무슨 투자액 올라가지? 지분 투자가 아니잖아요. 총투자가 순소득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새우 있어요? 새우는 뭐가 올라갔죠? 지분 투자라는 게 올라가 있죠? 그럼 총이 아니라 지분으로 하셔야 되죠. 새우로 내려가는 건 맞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마스터 하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아까 승소득 승수는 무슨 해수 기간이다? 그럼 이 값이 크다는 건 해수 기간이 길다는 거죠. 오케이? 몇 번이야? 2번, 2번. 이거 틀리면 큰일 나. 이거 내년 또 오게 되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별로 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레커스에 좀 점잖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죠? 그럼 이거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새우가 아니죠. 총수득 순수익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따 해설집이 나오겠지만 1번은 세후 현금 흐름이 맞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뭐가 맞죠? 총소득이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순소득 승수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총투자에. 세후 현금 승수는요? 지분 투자에. 자, 5번에 이게 크다는 건 회수 기간이 짧다, 길어진다? 길어진다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걸 알아야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116페이지 가시면 어림셈법의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암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보세요. 순소득 승수와 역수관계가 종합자본환율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따보세요. 총투자 수익률. 이걸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역수니까 이걸 뒤집은 거고. 그 다음에 지분배당률은 아까 봐봐. 왜 총자본 수익률이 있었고 지분 수익률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투자가 내려가죠? 지분 투자에 대한 세전이 되니까 쟤랑 역수고. 자, 세후니까 얘랑 역수죠. 그럼 뭐가 올라가겠어요? 세후 현금 수지가 올라가고 무슨 투자로? 지분 투자로 나누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20년 동안 강의하지만은 얘는 암기하기가 쉬워요. 자, 총수까지는 무슨 숫자 올라간다? 총, 전후는요? 지분. 그냥 물어본 걸로 나눠. 근데 얘는 조금 암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역수가, 따보세요. 순종. 자, 이 두 가지가 그냥요,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럼 순종. 제 야매에 순종하십니까? 따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학계론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입니까? 저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요,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시죠? 세전과 지분배당의 역수인데, 오늘 처음 터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제가, 제 야매에 순종하십니까? 학계는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저는 어떤 사람이죠? 전지전능한 사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좀 어렵기 때문에 2번에 1번이 만나보세요. 2번에 1번.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드려야 돼요. 2번에 1번이 만나보세요. 맞아요, 틀려. 맞죠. 뭐하고 뭐가 역수예요? 종합자본화가 순소득 승수가 역수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2번에 1번서부터 5번까지가 왜 틀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얘네들은 무조건 떠요. 체크하셨죠? 그럼 우리가 11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7페이지 가시면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일단 거기 보시면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죠. 자, 비율 분석법은 자, 따라해봐요. 20% 비율. 그러니까 비율을 갖고 따지는 거죠. 그죠? 몇 퍼센트 몇 퍼센트냐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비율 자체가 왜곡되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 의사결정에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대부 비율은 이따 하겠지만 LTV라는 거 아시죠? 자, 뭐로 나눠요? L을 V로 나누죠. 그럼 대부 비율은 돈을 빌려주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50%다. 그러면 부동산의 밸류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이 5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의 대부 비율이에요. 근데 부채 비율은 그냥요 다른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뭐냐면 대부 비율이 아니라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 가볼게요. 만약에 타인 자본이 400원인데 내 돈이 100원이에요. 그럼 몇 배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몇 배? 그럼 400%거든요.
그 400%라는 건 타인 돈이 나한테 4배란 뜻이에요. 그럼 300%는 좀 난이도 높일게. 250%는 어유 수준 있네. 2.5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와 얘가 비율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인 돈이 빌린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그냥입니까? 타인 돈에 대한 자기 자본입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돈이 얼마만큼의 몇 배냐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특히 우리가 시험 문제 얘가 그냥요 부채예요. 부채고 지분이니까, 자 우리가 읽는 게 분모에 대한 분자죠. 부채에 대한 지분이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예요. 지분에 대한 부채라고 이제 바꿔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해 가셨나? 그럼 같다, 얘는 다르다. 근데 그냥이야 관련이 있어. 자 생각해봐. 내 힌트를 줘볼게. 50에서 60으로 늘어났어. 그럼 그냥이야 윗대가리가 커졌어. 그럼 얘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대부가 50이면 나도 얼마죠? 참고적으로 100에서 50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상당히 어려우신 게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은 달라요. 그럼 대부 비율은 그냥입니까? 은행이 빌려준 비율입니까? 빌려준 비율이에요. 맞아요? 그럼 대부가 70%면 내가 투자한 비율은 30%죠. 맞아요? 그걸 지분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비율? 지분 비율. 항상 지분 비율을 합치면 100%가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대부 비율이 70%면 내가 한 건 30%. 그럼 얘는 100%. 그럼 얘가 0.7과 0.3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따라가요. 돼지 한 마리. 그죠? 이 두 가지 합치면 100%가 돼요. 맞아요? 그럼 엑서사이즈. 대부가 50이면 지분도 얼마죠? 50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대부가 만약에 60이면 지분이요. 40이 되는 거죠. 아주 대답은 잘하네. 그럼 대부가 50이면 지분은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대부가 60이면 나는, 그러면 1.5니까 150%가 되죠. 그러면 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냥 다 관련이 있다.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야 되는데. 갔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대부분이 높으면 재무구조의 안전성은 취약해지며 투자자의 금융적 위험은 증가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높아지면 거의 다 증가한다고 봐야 돼요. 위험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럼 대부분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더 높아진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부채 감당률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부채 감당률이 이제 중요한데 별표 3개 치세요. 3개. 3개짜리야. 부채 감당률. 자, 이제 문제로 제가 확인해서 우리 이제 두 문제를 갖고 이제 연결시킬 텐데, 무슨 감당률? 우리가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요. 상가는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많이 나와야 됩니까? 많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봐요. 그래서 무슨 감당률 본다? 부채 감당률을 봐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율이 커야 되죠. 그럼 1이어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을 초과해야 되거든요. 1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럼 1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1이면은 딱 은행도 차입자 위험하죠. 그래서 내 친구가 부채 감당률 3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1보다 큽니까? 그럼 은행이 승인을 해주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자신 있냐니까 1층이 순두부찌개 돼. 그럼 순두부 가게가 아주 잘 된대. 따라서 순투부. 그럼 투가 나누는 거죠. 그죠? 따라서 순투부. 투로 나누고, 그다음에 순투부. 그럼 뭐로 나눠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 나누죠. 맞아요. 부채 서비스가 내가 힘들어서 그냥 S라고 할게. 그러면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지만은 우리가 원리금을 갖고 남은 게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제일 잘라. 별표 몇 개 쳤어? 그럼 순소득이 매기간 부채 서비스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돼 있죠. 최소 1 이상이라는 건데, 자,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1 이상은 1이 포함된다는 거죠. 1 이상에 대해 1을 초과해야 돼요. 이상이란 자체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대화를 합시다. 제가 틀렸는지 맞는지 봐봐. 1 이상이라는 건 1도 들어간다는 거잖아. 1은 들어가면 안 돼요. 1보단 커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얘가 1 이상, 1이 커다는 것은 우리가 봐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되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그냥이요. 더 커야 돼요. 커야 되지. 이게 더 크고
얘가 100이고 얘가 50이면 얘가 50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이다 2를 넘어야 된다. 넘어야지 세제한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해하는데? 밑에가 더 크면 그냥 마이너스가 돼. 그 뜻이에요, 그 뜻. 그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지만 순용업소 매기 원리금을 하고 잔여액이 있거든요. 반면 부채 감당률 1보다 작으면 순용업소 매기 원리금을 상환해도 부족분이 생기죠.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사용돼요. 그럼 1, 이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거죠. 1, 이하는 맞아요. 1도 안 되거든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 지금 2번에 보시면은 프린트를 보세요. 2번에 2번에 2번이 틀었는데 왜 틀었는지 지적해 보세요. 2번에 2번. 자 1보다 작으면이 아니라 크면으로 갖추셔야 돼요. 크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가? 그런데 3번을 보세요. 3번의 3번은 맞아요. 자, 여기는 1보다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한 순서 부채 서비스 감당할 수 있을까? 없다고 판단한다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연사 2번의 2번과 3번의 3번을 잘 보시라는 얘기죠. 이건 무조건 요 지문대로 뜹니다. 기출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럼 1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된다는 거를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지? 응. 그 다음에 118페이지 거기에 임대업 이자 상한 RTI라는 게 있어? 이거 안 나와. 야, 너 몰라서 내가 아는 사람이야. 왜냐면 내가 임대사업자를 냈거든. 그럼 은행에서 RTI라는 게 있어요. RTI는 그냥입니까? 이건 임대료가 많이 나와야 됩니까?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아까 같은 거는 그냥이었어요. 이 부채 감당률은 상가였어요. 근데 저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거든요.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니야. 꼭 내가 자랑한다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RTI를 걔네들 따진단 말이야. 걔네들이 따졌을 때 그럼 편하게 생각해. 그냥이야 소득이 더 많아야 돼. 그럼 소득이 많아야지 이자 비용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월세를 받는데 내가 이자를 150만 원 내. 그럼 돼 안 돼? 그거야 그거. 그냥 안 나와 이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실무에서 쓰는 건데 이것까지 출제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있다가 뭐가 나오냐면 부채 감당률에 대한 대출액에 대한 그 상가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그럼 임대소득이 적어야 돼요? 이자보다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얘도 1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1을 미달해도 안 되고 1보다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채무불행이라는 게 있어? 채무불행은 뭘 여러분한테 내냐면 밑에가 순소득이에요? 유효해요? 이걸 순소득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얘는 채무불행률은 채무불행이 많이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높아야 된다. 얘는 낮아야 된다. 1보다 낮아야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아주 더럽게 내는 게 채무 불이행률은 자 지금까지 시험자 나왔던 게 자 위에는 나가는 게 들어온 거고 이건 밑으로 들어온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효라는 게 있죠. 순소득이에요, 유효예요. 얘를 순소득으로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유효 소득이 들어가야 되지 순소득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는 꼭 유효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간다? 그 채무불이행률은 항상 유효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있다면 자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자 따라서 유영부 그럼 유효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어려우면 야매를 두 가지 가르쳐 줄게. 유영부라고 그럼 순영부야 유영부야 유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어려우면 여기 경자가 있지 경자가 있고 여기 부자가 있지 그다음에 경무선을 따라 유채꽃이 피어 있다. 그럼 나도 초라해. 자, 그러면 얘는 순소득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네파토리 적혀져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죠? 유효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게 크면은 채무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손익분기점이라 그래요. 이해갔나? 그럼 우리가 학습 방법은 바로 가는 게 좋아. 문제를 다 까먹으니까 빨리 자 우리가 지금 요거에 대한 문제는 2번에 5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2번에 5번
지금 가도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유가 들어가잖아. 그다음에 유형부. 이거 안 되면 경부선을 따라서 뭐가 펴 있어? 저거 유채꽃이라고. 이 강사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는 이거 뺏긴단 말이에요. 순서두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지금 푸니까 아는 거지. 모의고사 나오면 몰라. 내 말이 틀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모의고사 보면 뭐 지금이야 보이니까 그냥 유채꽃이 피고 막 그러지. 모의고사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유형부. 이게 안 되면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순이 아니라. 그럼 순을 모르고 치셔야 돼요. 유효 조둑이 영업 경비와 부채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영업 경비도 많이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되죠. 영업 경비 비율. 그래서 경비 비율은 학교로해서 무슨 비율하면 위에 게 옆에 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영업 경비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냥요 조소득으로 나누죠. 거기 보시면 조도둑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 없으면 이게 유효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유형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공기 유형순 기억하시죠? 그래서 유형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유효라는 것은 영업 경비를 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가능이 아니라 유효로 하는데 가능 초수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가능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하여튼 뭐 조수로 가니까. 아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풀어라! 그러면 이건 가능이야? 유효야? 유효로 풀으셔야 돼요. 맞나요? 근데 가능으로 푼다면 어떻습니까? 가능수로 보는 거죠. 그냥 조수로 해요. 내가 괜히 넓혔다. 상태를 보니까 넓히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제 딱 말이 없다. 그러면 가능이야? 이건 유효로 가야 돼. 유효로 가지만 가능으로 풀어라 그러면 가능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죠. 왜냐면 그래서 유형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게 유이기 때문에 유효 총수득에 대한 경험금이고, 에? 근데 가능으로 풀어라 그러면 가능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해소기간법이라는 것은 해소기간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죠. 그럼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짧은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투자 대안의 해소기간이 자체 설정한 목표보다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투자 타당성이 있고요. 여러 투자 대안 중 해수기간이 가장 짧은 걸 선택하죠. 그럼 단순 해수기간법도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근데 현가 해수기간은 고려했다고 돼 있죠. 자, 이건 이제 제가 우리가 계산이 간단하고 목표 해수기간 설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고 해수기간 이후 현금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목표 해수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죠? 찾았습니까? 이 저저번에 한 걸 좀 제가 존중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목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그러면 이 목표 기간보다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지 난 선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 안 했죠? 자, 아까 왜 100, 900, 900, 100 기억하시죠?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럼 우리가 봐봐. 마이너스 400원이 나갔어. 억 원이네. 그냥 400원이라고 할게. 억 원이라면 힘들잖아. 그러면 그냥 1, 2에 100, 100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200이니까 3년이 걸리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하겠죠. 왜? 목표보다 작으니까요. 맞나요? 근데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봐봐. 지금 400에서 자, 1, 2, 3. 자, 1년에서 얼마 들었어? 100. 2년은 100. 3년은 그죠? 근데 얘는 단순 회수 기간이에요. 단순히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근데 현가는요. 고려하죠. 회수 기간.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요. 내가 1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2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확실하네. 그럼 할인율이 아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얘가 왜 0.9, 0.8, 0.7 기억하시죠? 그럼 이건 90, 80, 272, 140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초기에 적게 들어와야 돼? 초기에 많이 들어오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되는 게 거꾸로 되는 게 좋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 다음 얘는 다음에 대한 회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고. 만약에 할인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 기간이 좀 길어집니까? 길어진다는 거죠. 그럼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은 자,
회수기간법의 1번, 2번, 3번에 단순회수기간법은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근데 현가회수기간법은요. 고려했죠. 그 다음 오른쪽에 현가회수기간법에 의하면 초기 현금 유입이 빠른 투자 대안이 더 낫죠. 후기에 빠른 게 좋아요? 초기에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산은 물론 뭐 여러분한테 복잡하지만, 계산은 간단하지만, 목표회수기간 설정이 그냥해요. 이 4년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회수기간 이후 현금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넘겨보시면은, 회계정률법은 내 말 듣고 오른쪽에 계산 문제 하지 마세요. 그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나중에 제가 문제집에 다룬다면 그때 해드리고요. 회계적 수익률은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해요. 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은 낮아야 돼요. 목표했던 것보다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하죠. 그래서 연평균 세후 순수익을 그냥 연평균 투자하고 나눴다는 것이지 계산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목표이익을 정했다는 것은 자의적이죠. 투자의 위험보상을 반영하지 못해서 할인율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제가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자 지금 일단은 2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자가 딱 하나 빠뜨린 게 따로 총 자산 회전율,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건 뭐냐면 얘와 역수관계예요. 그럼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자체가 지금 문제 보고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회전율이 낮아야 돼? 회전율이 높아야 돼?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되면 막 커피 마시고 막 한 커피 하나 시키고 막 3시간 4시간씩 개겨야 돼? 빨리 나가야 돼? 회전율이 좋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를 만져봐. 회전이 어떻게 돼? 그럼 회전이 높아야 되거든. 그건 잘한다. 그러면 회전이 빨리빨리 해야 되지. 그러면 회전율이 높아야지 빨리빨리 회전돼서 수익이 많이 더 오르는 거야. 그래서 얘랑 역수관계거든요. 그럼 뭐가 올라간다? 총소득이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요? 총투자액이 내려가죠. 이해하셨습니까? 얘는 따로 총총총. 얘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따로 총총총. 그럼 얘는 순이 들어가야 돼요? 다 총이 들어가야 돼요? 총이 들어가야 돼. 가져갈 때 가져가. 총자산 회전율은 따로 총총총. 그럼 총자산에 대한 순소득이야? 총소득이야? 총소득이 들어가야 돼요. 해놨어요? 대부분이 높아지면은 은행이 위험하죠. 그렇지만 레버리지 효과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진다.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쳐보세요.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데 3번 있어요? 자, 3번에 1, 2번을 묶어보세요. 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건 진짜 최상이에요. 최상. 자, 할게요. 3번에 1, 2번 묶었어요? 그러면 1, 2번 중에서 몇 번이 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번이 틀었을까? 둘 중에서. 어차피 인생은 찍는 거야. 한번 찍어봐요. 몇 번이 틀었을까요? 나봐, 나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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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찾았습니까? 이건 여러분 생각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해요. 승수가 붙었어요. 승수가 붙었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 소득은 위에 이렇게 큰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순소득이 커요? 총소득이 커요? 왜냐면 여기서 빼잖아요, 경비를. 그러면 5에서 3을 빼면 2가 되니까 원래는 위에 게 크죠? 그럼 만약에 얘가 10을 봤을 때, 자, 얘는 그냥입니까? 큰 걸로 나눠줍니까? 얘는 작은 걸로 나눠줘요. 그죠? 그럼 수치가 달라져요. 얘가 2가 되고 얘가 5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승수는 밑에 있는 게 크다. 밑에 있는 승수가 더 커요. 거봐, 나이도 높다 그랬잖아. 아까는 재밌었지. 막 유채꽃이 피고 막 그 재밌었는데 지금 유채꽃도 안 나오고 미치게 한장 같지, 그지? 그럼 얘가 5에서 3을 빼니까 2가 되니까 얘도 그냥입니까? 앞에 있는 게 큽니까? 위에 있는 게 크죠? 얘기해봐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냥이요, 승수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큰 걸로 나눠요. 작은 걸로 나누죠? 그러면 요거는 밑에 있는 게 더 크다는 얘기죠. 승수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승수는
밑에 있는 게 크다. 그럼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가 큰 거고, 세전이 커요, 세후가 커요. 세후 현금수익 승수가 세전보다 크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몇 번 정답? 2번. 아까 3번을 풀었죠. LTV라는 거 아시죠?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린 비율이기 때문에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했느냐는 거고요. DTI는 그냥입니까? 상환 능력입니까? 그러면 상환 능력이니까 맞는 거죠. 3번에 2번이 어떻습니까? 정답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4번에다가 이제 우리가 문제 비중을 두는데 4번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자, 지금 갑니다. 꿀팁은요. 지금 할인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다르죠? 그럼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합계시장 가치를 고려했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봐봐요. 자, 그럼 할인기법이라는 것은 할인을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현가가 들어가면 다 할인기법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할인기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했다, 고려한 거거든요. 근데 비할인기법은 고려 안 했죠. 그럼 고려하지 않는 거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꿀팁을 드리면 얘는 그냥입니까? 현가가 들어가면 고려합니까? 하죠. 그래서 순현가법, 현가회수기간법. 자, 그냥이야 현가가 들어가. 그럼 들어가면 무조건 고려를 해요. 그 다음 우리가 연평균 순현가라는 게 있거든요. 연평균은 보지도 마. 눈가만 봐. 그럼 얘도 고려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현가가 그냥이야 우리 눈에 보여. 보이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기해봐요. 근데 우리가 알았던 수익성 지수도 할인기법이죠. 근데 현가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고, 내부수익법도 현가가 안 들어갔죠. 그러면 얘네들은 할인기법이면서 그냥 해야 돼요. 암기를 하고 가야 돼요. 암기를 하고 가야 하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이다 현가가 보인다. 그러면 얘네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오지선 다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현가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고려한다는 자체를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같이 풀어드릴게. 지금 4번은 보고 있어? 할인기법 있어? 순현가 현가 들어갔지? 고려 안 해? 하죠. 회수기간은 현가 들어갔어? 고려해요? 자, 내부수익법, 수익성지수법은 안 들어갔죠? 근데 고려한다고 암기하시는 거죠. 회계적 수익률은 고려해요? 그럼 고려하지 않는 거는 니은하고 미음, 이거에서 점수를 따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할인기법과 합계시장 가치 고려는 그냥입니까? 현가라는 게 들어갔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보이죠? 그럼 이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가지를 암기하고 가자. 뭐하고? 수익성 지수법하고 내부수익법은 고려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엑서사이즈 보세요. 할인기법인지 아닌지 얘기해 보세요. 나 입을 잘 봐. 순현가법 맞죠? 그죠? 내부수익법 맞아요. 들어가니까. 총소득 승수법 아니죠. 종합자본환원율 아니죠. 그죠? 현가회수기간법 들어가죠. 그죠? 송우서법 아니 현가송우서법 들어가지 현가니까.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점수 따셔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